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꽃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 때문에 가슴이 뛰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면 당장이라도 대박 날 것 같고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그 아이디어가 무조건 내 거가 되는 건 아닌데요. 툭 하면 허하고 터질 것만 같은 특허의 모든 것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현장에서 막 건너온 따끈따끈한 고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처음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특허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핸드메이드 가죽 공방식의 제품들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도용이라든가 저희 상품권에 대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와 상호명이 좀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한 가게를 봤는데 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특허의 비밀을 밝혀줄 남자 유성원 변리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사실 이렇게 우리가 특허 조금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변리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지심특허 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고요. 저는 그 특허와 상표, 뭐 디자인권 이런 지식재산권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상표 이야기 뭐 이렇게 고민도 이제 만나봤고 한데 네. 이 원조 논란, 이 내가 원조인데 누가 좀 따라해요. 이런 끝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원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조인데 누가 나를 따라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도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진짜 원조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모차 되는 거죠. 예, 그냥 애만 태우는 거라고요. 예, 이거 아주 고급 유머입니다. 예, 어려웠죠? 네, 고급 유머예요. 잠깐 좀 이해를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이 상표가 어떻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네, 이 상표라고 하는 게 사실 상표법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창작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법이 정한 원칙은 먼저 생각하고 사용한 사람보다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받은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원조다라고 하는 주장이 법적으로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또 시작하기 전에 약간 또 재밌는 사례 같은 거 없었습니까? 아, 재밌는 사례요? 잠깐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가 같이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지셨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헤어지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며느님은 그 비법들과 뭐 이런 것들 다 배우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님께서 상표 뭐 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식당 운영하신 걸 알고 이제 상표 등록을 이제 이제 하고 이제 식당을 차리셨는데 이제 나중에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상표권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아, 며느리랑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쟁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야, 뭐 저희가 시작부터 막장이네요. 예. 사실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게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디어, 생각,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 창업가들이 대기업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허라고 하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 운전 중에 차를 운전하시다가 운전 중에 비가 오면
어떤 걸 사용하시죠? 예, 그렇죠. 자동차 와이퍼를 사용하실 겁니다. 네. 이 자동차 와이퍼는 이제 비가 올 때 이 차에게 있어서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와이퍼를 작동하시다 보면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 속도,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차에 다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계 최초로 이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와이퍼를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로버트 컨즈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비 오는 날 자녀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가다가 이 와이퍼가 계속 막 소리를 내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데 계속 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 불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비 오는 양에 따라서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전기 회로와 모터를 결합해서 바로 이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이 와이퍼를 개발한 이 교수님은 굉장히 기쁨에 차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네, 말하자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능을 가진 와이퍼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자동차 옵션이 될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1970년대 초반인데요. 미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이거를 뭐 한 5만 원씩만 한 $50씩만 받고 달아도 엄청난 대박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의 자동차 아주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갔던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에 이제 제안을 하러 갑니다. 내가 이런 와이퍼를 만들었고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당신네 자동차 회사에 달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자동차 회사도 그런 와이퍼를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걸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완성을 해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오케이 우리가 그거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 여러 그 교수님이 발명한 그 시제품하고 설계도를 좀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런데 2달 뒤에 왔던 대기업에서 왔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당신네 제품은 당신이 개발한 제품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사실은 큰 이제 맞으면 도산의 위기를 이제 맞게 된 겁니다. 창업을 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가 그 시간 간격 조절 와이퍼를 그 다음번에 나오는 신형 자동차 모델에 장착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났죠. 자, 근데 이 교수님이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법적으로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특허가 필요합니다. 예, 특허가 없다면 사실 이 대기업에게 자기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뺏긴 거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교수님은 그 특허 출원을 이제 자기가 발명을 완성했을 때 기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이 대기업에게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배상액을 받았냐면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무려 $10,000,000의 배상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대기업 자동차 회사를 따라서 덩달아서 막 이거 써도 되나 보다라고 해서 덩달아서 썼던 다른 자동차 대기업들에게도 소송을 걸어서 $1,800만, $2,000만 이런 소송 엄청난 금액의 이제 소송 배상액을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특허의 위력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그다음에 소기업 이런 작은 우리 그 창업가들이 대기업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허라고 하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발명은 사실 굉장히 누군가가 훔쳐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땅이나 또 자동차, 아파트 이런 것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게 명확하죠. 그리고 훔쳐가도 사실 그거를 찾아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디어, 생각,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발명하고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의 그 오리지널리티, 말하자면 누군가 처음으로 발명했다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소유하는 사람일 텐데 누가 처음으로 발명했다 이런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얼른 듣고 딴 데 가서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건, 뭐 땅이나 아파트나 자동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새로운 생각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그리고 문화지식재산권인 저작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창업하시는 여러 그 창업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작권도 중요하겠지만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그리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로운 발명, 새로운 장치를 발명했다. 또는 새로운 어떤 뭐 조성물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나 이런 새로운 음료수 같은 어떤 조성물을 발견했다. 뭐 아니면 아주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멋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냈다. 그럼 특허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아주 멋진 의류, 아주 멋진 구두 또는 뭐 핸드폰의 디자인 이런 제품의 디자인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디자인 출원을 하셔서 디자인권을 얻으시면 됩니다. 또 내가 창업을 해서 내 회사의 이름,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상표 출원으로 보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법으로 이제 등록받은 발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이 함부로 모방을 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원조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모방해서 짝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예를 들면 뭐 판매 금지라든가 영업 금지라든가 또는 거기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 애플이 아주 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합니다. 여러분 MP3 플레이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예, 애플의 아이팟이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요. 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한 회사가 싱가포르의 한 회사인데요. 애플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그 아이팟 이런 이 MP3 플레이어 휴대용 플레이어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패소를 하면서 무려 1,000만 달러라는 1억 달러군요. 1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께서 이 스티브 잡스 선생님께서 전 사원들한테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것, 회사 내에 특허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특허화 시켜라. 그래서 그때부터 10년간 애플의 특허권이 무려 10배나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은 굉장히 강력한 지식재산권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생각,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사실 누군가에게 침범받기가 쉽습니다. 또 반짝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일수록 기발하고 참신한 어떤 생각일수록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나 경쟁자들이 더 탐을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뭐 미투 제품 이런 것들 금방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지식재산권, 내 아이디어와 내 브랜드와 내 디자인을 보호하는 이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 창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창업 스타트업 중에 아주 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잘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들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나시면 명함 주고 받으시죠, 그렇죠? 이 명함을 갖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핸드폰에다가 그 저장을 해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원래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어플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건 아니고 외국 건데 그 외국산 어플에 대항해서 이제 국산 어플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창업가에서 만들어졌고 그 어플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1위에 성장하게 된 비결에는 특허 보호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명함을 주고받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명함은 사실 이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플의 기능이라든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안적인 어떤 측면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업체는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개인 정보가 입력 과정에서 또는 인식 과정에서 유출될 수 없는 관리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강력한 보안 기술을 특허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특허가 굉장한 보호막이 되어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다고 하더라도 뭐 더 좋은 기능이라든가 참신한 UI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안에 관련된 기술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한 진입 장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려 2천만 명의 명함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어플이 바로 이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든가 상표라든가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철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상표 출원을 통해서 먼저 상표 출원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의 상호라든가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소홀히 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셜 커머스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초창기에 이 아주 좋은 이름을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떤 상표 사냥꾼이 이 회사의 로고, 귀여운 캐릭터와 이름을 갖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나중에 큰 돈을 투자받고 그 돈을 가지고 몇 억의 돈을 주고 그 상표를 사오고서야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창업 전에 상표 출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한 선행 기술 조사 그리고 선행 상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선행 기술이라든가 또 선행 특허들, 선행 디자인, 선행 상표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기술을 누가 먼저 남이 특허를 내놓은 게 있지 않나 또는 내 아이디어가 이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한 건 아닌가 또는 내 브랜드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검색과 그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보호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나 이런 지식재산권도 사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변리사들이 전문가인데요. 이 변리사들도 그 기술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전공을 해서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또 기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화학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또는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들이 이 영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시려면 그 내가 속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출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와 아이디어가 잘 보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 확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첫 걸음부터 여러분 잘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브랜드, 새로운 디자인 꼭 지식재산으로 잘 보호하셔서 여러분들 창업에 있어서도 성공가도를 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 톤도 강연에 딱 적합하네요. 아, 예, 창업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면 특허를 하는 게 뭐 말씀하신 거 외에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스타트업은 또 이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 투자 유치. 그런데 사실 거의 지금 대부분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창업 지원 센터에서 이런 뭐 정부 지원 자금이 이 특허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출원된 특허권이 없으면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이 특허로 보호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지식재산권 확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특허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출원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심사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을 거쳐서 등록을 받게 되고요. 그 등록받은 때부터 권리가 이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제 우선 심사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긴급하게 뭐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명들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제도를 둬서 한 3, 4개월 안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기업들은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냈는데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이 권리마다 존속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특허를 내거나 뭐 그 디자인 뭐 권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내 권리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는 20년의 존속 기간이 있고 디자인은 15년, 실용 신화는 10년, 그리고 상표도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존속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권리는 소멸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단지 상표는 이제 브랜드고 거래 질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가치는 계속해서 사용해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서 사실상 영구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좀 다른 권리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지 몰랐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해버리면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이제 10년의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 특허청에서도 갱신하십시오라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그 알려드리고요. 또 그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출원을 하셨으면 그 변리사 사무소에서도 한 1년 전부터 계속 갱신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또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업을 해야죠. 그러면 특허 낼 때 우리가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내 아이디어가 남에게 먼저 선점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 지식재산권은 나라별로 각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도 진출하고 뭐 미국도 진출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국에서의 특허권, 중국에서의 상표권, 또 미국에서의 특허권, 미국의 상표권을 또 별도로 출원을 하셔서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공식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또 별리사님에게 특허란 무엇입니까? 특허란 단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추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 단추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인 이 지식재산권을 잘 끼워 맞추셔야 사업이 차근차근 성공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 뭐 혹시 있을까요? 예비 창업자분들 그런 어떤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또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뭐 사업 자금 전체를 뭐 지원받는 건 아니어도 내가 뭐 상표 보호를 받고 싶다, 특허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뭐 그런 기관들에 신청을 하시면 그런 어떤 보호는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출원하고 등록하고는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등록 결정이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돈을 내고 네. 특허청에 돈을 내고 등록을 받아야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방송 잘하시네요. 예, 또 다른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네. 또 얻었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네. 분명히 특허청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변리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는요 2년 동안 특허 비용만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허의 중요성 이미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좀 준비했던 내용도 몇 가지를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지금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거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뭐 그때 나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아주 MC분도 재밌으시고 방청객분들도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이 청년 창업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